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일 3일절이죠. 3월 1일 이제 춘삼월 봄도 오기는 옵니다만 3월 1일 하면 일제시대 때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기민년 3월 1일 정오 터지는 민물처럼 대한독립 만세. 3.1절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항상 했죠. 어떤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 3.1절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쌀에게 눈이 와서 눈보라 치는데도 그걸 맞으면서 3.1절 행사를 여지없이 했습니다. 지난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3월 1일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했던 그때같이 3월 9일 8일만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치릅니다. 좌파 정부, 이 무능한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확실히 되는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선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뭐 여기서 그 안철수 후보 뭐 야권 단일 후보 한다고 뭐 어쩌고 한다고 이렇게 하더니 아주 야권 단일 후보를 결렬해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가지고 그만두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애당초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 부인이 김미경 교수가 고향이 전라도 여수라고 그러죠. 여수. 여러분들 알만 하시죠? 알만 하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판단컨대는요, 안철수 후보가 7%에서 10%, 12% 이렇게 오게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건 저쪽에서 역선택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를 좋게 볼 때 7%를 봤을 적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를 안 하면서 그 7%가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철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두고 보십시오. 최소한 절반 3.5%는 윤석열 후보로 옵니다. 그리고 3.5%, 한 3, 4% 정도가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골수 분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투표 때 되면 역선택했던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민주당 찍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컨 그렇습니다.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렇고요. 오늘 이 방송은 본 방송은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그 침공을 했잖아요. 침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주 강력히 저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주춤했어요. 핵 문제도 만지작거린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땐 가당치 않을 거고, 만약 핵을 건졌다 그러면 러시아는 아주 완전히 풍지박산됩니다. 서방 세계의 자유민주화를 지키는 서방 세계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킬 겁니다. 아주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핵 문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믿을 수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에 보면 그 국민성을 보세요. 나라를 지키려고 국민들이 군인들도 강력히 저항하지만 말이죠. 국민들이 탱크가
키예프까지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화염병 있잖아요. 화염병. 우리 저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그 화염병 많이 던졌잖아요. 그 저 소주병에다가 심지 넣고, 시발류 넣고, 그 막아가지고 그 심지에다 불 붙여서 던지면 깨지면서 그 시발류 그가 퍼지면서 불이 확 붙잖아요. 그 많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 저 데모 시위하고 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됐는데 그 화염병으로 여러 명이 탱크가 오잖아요. 탱크가 장갑차 탱크가 오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선 수십 명이 앞에서 길을 막아요. 그 뭐 세계 서방에 있는 그 TV 보고 저 기자들이 다 찍고 그러니까 사람을 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싹 퍼지면서 집중적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뭐 2, 30개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가 그냥 불타버리고 그냥 장갑차가 불타고 그냥. 그래서 강력히 국민들이 저항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못 들고 있어요. 9시간이면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러시아에서 했었는데 지금 나흘 5채가 돼가는데 지금 전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서방 세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는요, 스위스 이런 데서는 러시아의 그 금융기관 그걸 완전히 동결시키는 거예요. 싫어. 그럼 러시아에 돈이 안 돌아요. 뭐 지금 뭐 외국 언론에 보면은 푸틴이 120억 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방 세계의 그 은행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푸틴이 120조, 120억이 아니에요. 120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공산당 이 좌파하는 놈들은요, 국민들은 볼 것도 없어. 그냥 완전히 돈만 그냥 빼돌려가지고 돈에서 120조가 얼마입니까? 120조가. 120조 가지면 나라도 하나 사겠나, 나라. 조그만 나라도 하나 살 거 아니에요. 아니, 밥을 하루에 3끼 먹지 어떤 사람은 6끼 먹습니까? 그 가족이 몇 식구나 된다고. 와, 그거 다 풀어서 그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다 풀어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북의 김정은이도 자기 그 측근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냥 배를 굶주리고 말이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산에 가서 뭐 칡뿌리 캐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 좌파 이 공산당 놈들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좌파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통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금지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대장동 사건에 8,500억을 민간이 헤쳐먹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 사건 아직도 못 끝났잖아요. 안 끝났잖아요. 수사가 안 끝났잖아요. 라임 사건, 옵티머 사건, 뭐 그 외에 뭐 울산 선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아직 종결을 못 치고 있어요. 검찰이 눈치 보냐고 갈팡질팡해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 이건 좌파 정부는요. 그래서 정의라든가 공정 같은 건 거기들 그 사람들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에 대해서 그 아주 요즘에 그 세계 아주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그 아래가 이제 그 흑해 큰 흑해 바다가 있잖아요. 큰 바다가. 그 우크라이나 곳에 가서 지금 현재 지미니 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독도만 하다고 뭐 독도. 지미니 섬이라고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 바다에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에 13명의 군인이 국경 수비대로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조그만 섬을. 근데 러시아의 함대가 와가지고 늘 항복해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13명이 있는 군인들이 무전으로다가 꺼져라, 꺼져버려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함대에서 그냥 폭격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13명이 전원 사망했어요. 사살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군인들이라든가 우리나라도 국민들도 우크라이나 보면서 그만큼 각오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이북에 대해서 무슨 동족이니 이북에 뭐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6.25 때 7살 때 피난 가다가 폭탄 맞아서 저기 이북 놈들이 폭탄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내 방송을 시청한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봤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색깔도 없었어요. 이념에도 몰랐어요. 그저 순수하게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6.24년 일어나가지고 피난 갔다 그냥 폭격을 당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가는 데면 폭격을 하니까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 좌파 정부에 대해서 지지한다. 30%, 35% 이렇게 나온다. 와, 진짜 난 놀랐어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오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겁니까? 누가 장담해요? 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뉴스에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보신 분들이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거기 그 우크라이나에 13명이 전원 사망했다는 얘기가 뭐냐 뭐 이렇게 막 묻는 분이 계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항복하라. 러시아 최후 통첩에 꺼져버려라. 교신 후 군함 포격으로 13명 모두 전사한 우크라이나 흑해 지민이 섬 국경수비대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군의 비극. 이것이 우크라이나 방송에 보도되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열화가 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야, 이놈들이 이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국민들 딸딸 뭉쳤습니다. 딸딸 뭉쳤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그 있는 그 지미니 섬이라고 하는 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섬이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요게 독도만 하다고 합니다. 독도 넓이만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지미니 섬이라는 건데 이게 국경 수비대예요. 이게 이 국경 수비대에 있는 13명이 집중 바다에 그 러시아 함대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전원 사망을 했어요. 전원 사망. 진짜 용사입니다. 용사. 돌아가신 13명 그 용사들에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사망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애도를 피웁니다.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도에 보면 이게 흑해입니다. 이 바다가.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이 땅인데요. 요 섬입니다. 여기. 요거 떨어져서 요망해서 여기 독도 많고 쬐끔 있는 섬, 지미니 섬이라는데 이 섬에 러시아 함대가 일로 들어와서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전원 사망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렇게 당당할까요? 우리나라 군대 같으면 너희들 항복해라. 총 버리고 손들어. 그러면 살기 위해 가지고 항방 해가지고 말이지. 하얀 수건 그냥 흔들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군대도 이렇게 이것을 본보기를 받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북은 동족 동포가 아닙니다.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네들이 무슨 동포입니까? 6.25 사변을 일으키고
아무 사고도 없는 그 사람들 지금도 그 미사일 ICBM 핵 개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응? 어저께도 300km짜리 미사일 또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걸 갖다가 발사했잖아요. 그 200km에서 300km, 400km 되는 거 여태까지 저기 저 시험했는데 그건 남한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한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섬입니다. 여기 지민이 섬. 13명이 다 아주 전사를 했습니다. 흑해 지민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 수비대가 있었는데 러시아군이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영상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교신이 있은 후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고 저기 있었던 13명이 전부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인 거죠. 저런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만만치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국민들한테 화염병을 만들어서 대항하라고 공지를 했고 방송에서는 화염병을 만드는 법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야. 한국 민족보다 더 강하고 더 애국심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총기 1만 8천 정이 이미 원하는 국민들에게 지급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이 그 지민이 조그만 섬에 수비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입니다. 병사가 딱 여기 지키고 있는 장면이. 이 사람도 죽었죠. 이제 6명 중에 다 전멸했다니까. 다 전사했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민이 조그만 섬에 요 섬에 있던 군인들입니다. 요거 군인들이 있고 여기 군인이 있고 이제 전부 다 전체가 13명인데 13명이 함대에서 포사격을 해가지고 전멸을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서 황천을 하늘길로 갔습니다. 이분들의 정말 애국심을 존경하고 이분들을 존중합니다. 참 먼데 있는 나라지만 이분들이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명감, 그것에 그 대해서 진심으로 애들을 피하고 명복을 빕니다. 요 섬이 요게 그 흑해 안에 있는 지민이 섬이라는 조그만 섬입니다. 이 섬의 국경 수비대가 전멸을 했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지민이 섬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섬이래. 꼭 거북이 장등 같이 생겼는데요. 이 망망대해 속에 국경 수비대가 있으면서 이걸 지키는 거. 참 이분들이 나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무자비하게 포를 쏴서 모두 다 전사했습니다. 여기가 그 지민이 섬에 있는 섬의 그 일부 부분에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이게 섬에 이제 그 국경 수비대 숙소죠. 숙소. 그리고 안테나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수비도입니다. 이 말없는 이 잔디 이 풀들은 이렇게 푸르게 나오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애매한 국민들을 다 죽게 만든 이 군인들 죽게 만든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멸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게가 이제 현재 그 지민이 섬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항복하라는 러시아군에게 꺼져버려라! Get out! 참
정말 애국심이 강한 우크라이나 그 군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그 군대 이게 막사였는데요. 여기 포탄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게 불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미니 섬에 있었던 그 군인들의 막사. 포탄이 떨어져서 불타고 연기가 나고 막 시꺼먼 연기가 됩니다. 여기다 그냥 사람 13명 그 때문에 그냥 거기다 포를 무차명 사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시꺼먼 그냥 연기로 그냥 그 화염으로 그냥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흑해에서 한 소규모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경비대가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군함의 투항 요구를 거부하며 항전했다고 한다. 25일 CNN과 CBS, BBC 등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48km 거리 흑해에 있는 지미니 섬에서 13명 경비병력이 러시아 측의 투항 요구를 거부하고 항전하다 전멸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영상이 우크라이나 온라인 뉴스 매체 유튜브 채널에 24일 공개됐는데 진위가 별도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 홈페이지에는 같은 날 지미니 섬이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이 짤막하게 게재됐다. 이후 각 매체에서도 실린 영상에는 러시아 군함이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음성은 이건 군사 전함이다.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즉각 무기를 내놓아라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러시아 군이 무슨 그 교신을 한 걸 갖다가 그 녹음한 걸 갖다가 그걸 이제 그 녹음을 여기서 지금 현재 포착해 가지고 녹음을 갖다가 번역한 겁니다. 예. 투항하지 않을 경우 포격하겠다는 위협도 포함됐다. 음성은 같은 내용을 2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음성 전송은 곧 끊기고 뒤이어 꺼져라! Get out! 라고 작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측을 향해 발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이어지는데 러시아 군함은 꺼져버려라 라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이런 음성을 주고받은 직후 러시아 측 포격으로 전원 사망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국경 경비대가 영웅적으로 사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야, 진짜 이 러시아 이 공산당 놈들은 말이죠.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24일 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흑해 지미니 섬이 러시아 군에게 의해 점령됐다고 밝혔다. 국경 수비대는 성명에서 러시아 군이 이 섬을 방어하는 이들에게 항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섬에 하얀 뱀이 많다는 이유로 뱀섬, 스낵 이슬랜드이라고도 불리는 지미니 섬은 우크라이나 최남단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어 영해의 경계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얼마 안 되는 인구는 섬의 대부분 국경수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수비대는 공습과 포격으로 섬의 기반시설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국경수비대 및 군과의 교신도 두절된 상태다. 성명은 국경수비대가 우크라이나 국군 및 주방위군과 함께 적에 대한 적극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 흑해, 이 망망대해에 여기서 34km의 우크라이나 그 땅 육지에서 34km 떨어진 요 쬐끄만 섬, 독도만 하나 되는 요 섬, 지민이 섬에 있던 13명이 함대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항복하라 먹어보니까 꺼져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포격을 해가지고 13명 저는 젊은 청춘들이 아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라 지키려는 마음, 이 공산당과는 완전히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을 해서도 안 되고 협상할 수도 없고 협상도 다 헛거다. 문통이 5년간 이북에 대해서 평화 무슨 종전선언 하고 다녔는데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북에서는 미사일만 ICBM은 계속해서 뻥뻥 쏘잖아요. 어저께 벌써 또 쐈어요. 올해 들어서 8번째 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정부는 유감 또는 이번에는 엄중유감 네 마디 네 글자로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거는요, 나라를 지키려고 나라를 보호하려고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입니다. 의례적. 그래서 오늘은 그 지민이 섬에서 용사 13명이 러시아 함대에 의해서 항복을 안 하고 전부 전사했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을 우리는 큰 본으로 삼고 본보기로 삼고 우리 국민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제2의 지민이선 우크라이나 병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과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계 공산당의 말은 어떠한 말이라도 거기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정치권도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유민주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 뽑는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능한 정부에서 정권 심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단 이번에 한 번입니다. 이번만 이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나라를 잘 지키고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교를 잘하고 저런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지민이 섬 13명 용사가 저는 국가를 지키다가 무자비한 러시아 함대에 의해서 폭격으로 전멸했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도 힘차고 그리고 멋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학재 의원이 100일 대장정에 그 보고대회를 하고 그 100일 장정에 있었던 얘기를 책으로 엮어서 출판 기념회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지역의 정권 교체에서 애썼던 이학재 의원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 2시 문학경기장 블레스홀에서 있습니다. 3층 블레스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또 많은 참석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